첫 번째 달려보죠. 음주운전 추격자가 잡았다입니다. 자, 이번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자, 뭔가 수상한 앞차와 그걸 쫓는 경찰 그리고 시민의 차량, 불박 차량, 바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추격 중인 상황인데요. 자, 시내에서 저 음주운전 의심 차량 무려 시속 180km를 밟고 달립니다. 경찰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죠. 하지만 아이고 저 그냥 막 빨간불인데도 그냥 가고 있어요. 자, 하지만 시민은 계속 저 차량을 뒤쫓고 있는데요. 자,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는 음주 의심 차량. 아, 경찰과 시민이 앞뒤를 막자 그제서야 저렇게 스톱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저렇게 다가오니까 다시 나 잡아봐 하면서 도망가려고 하죠. 자, 하지만 창문을 팍팍 내리치면서 경찰이 결국 끌어내서 검거를 했습니다. 자, 경찰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언제까지 음주운전자 추격 영상을 전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 네, 오늘 새벽 12시 45분쯤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서 벌어진 도주극이었는데요.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10분 넘게 경찰과 도주극 벌인 끝에 검거가 됐습니다. 이 남성은 한 고깃집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았습니다. 신호도 위반하고 제한속도도 위반하면서 질주를 했고요.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가 돼서 경찰과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목격자인 시민에 의하면 이 남성 술에 취해서 식당 앞에서 패거리로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 패거리를 말리고 갔는데 그중에 하나가 차에 타는 걸 보고 추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입건해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죠. 금방 돈 가져올게요. 자, 역시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편의점에 입장하는 저 남성 잘 주목해 주시죠. 자, 교통카드 3만 원만 충전해 주세요. 저렇게 단말기 위에다 올려놓는데요. 자, 충전 완료가 됐지만 결제는 않고 저렇게 가방과 수첩을 뒤적뒤적하고 있어.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사무실 가서 내 돈 가져올게 하면서 저렇게 막 연기를 합니다. 지금 사정을 설명하죠. 나 잠깐만 갔다 올게요. 그러더니 예, 뭔가를 건네받고 예, 하지만 저렇게 그냥 가버렸습니다. 먹튀였죠. 자, 소장님, 이전 교통카드 충전까지 먹튀하고 있는데 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먹튀도 있군요. 이런 교통카드 먹튀는 처음 보았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쯤에 경기도 김포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5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성이 지금처럼 보이시듯이 교통카드를 좀 충전해 주세요. 이거 한 어르신 좀 충전해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돈을 안 가져왔네요. 바로 앞에가 사무실이니까 제가 빨리 가서 돈 가져올게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마 저 정도 그래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 3만 원 때문에 뭐 어떻게 될까 싶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5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예전에도 한번 작년에도 절도 사건이 있어서 경찰에다 신고를 했는데 너무 소액이라 그러면서 종결 처리가 됐대요. 이번에도 너무 화가 나는데 종결 처리가 될 것 같아서 사반에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꼭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어가죠. 폭행 생방송 예쁜 척.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디 언니 어디야? 언니 어디야? 어디야? 언니! 야, 카톡하지 마. 야, 더 찍어줘? 더 찍어줘? 아니야. 너 지금 나 토크를 뜨는 거냐? 야, 너 아이고, 지금 어떤 여자가 찍어가지고 어떤 여자 피하거든요? 이게 또 뭡니까 이건 또 가해자는 피해자가 평소에 날 흉보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네, 오늘 새벽 자정이 넘은 시간에 경기도 부천역 인근의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J가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도중에 동료 BJ인 30대 여성에게 포크를 휘둘렀습니다.
이 피해자는 관자놀이 부근에 상처를 입었고요.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기까지 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BJ들이 말렸는데도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끌기도 한 걸로 파악이 됐고요. 가해자는 경찰에서 이 피해 BJ랑 같은 지역에서 방송하면서 평상시에 감정이 안 좋았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해자는 입장문까지 올렸습니다. 오히려 이 자신이 항상 욕을 먹고 머리채 잡히고 폭력당하고 아무 말 없이 당했었다. 이런 골자였는데 이 글은 비공개로 현재는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피해자는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현재 가해 BJ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그래서 자기가 저렇게 폭행하는 장면을 대놓고 방송하는 거는 도대체 자기 범행 이 증거를 스스로 남겨놓는 거잖아요. 완벽한 증거죠. 예. 완벽한 증거죠. 아마 저 가해 BJ는 예전에 뭐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본인 행동이 정당하고 정당방위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전혀 당연히 정당방위나 그런 상황은 되지 않고요. 아까 그리고 일단 특수폭행으로 입건을 했다 그랬는데 예. 포크로 사람을 이렇게 찔러서 피까지 날 상황이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죄명은 특수 상해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고 전 뭐 이것 때문에 뭐 합의가 된다면 뭐 실형을 살거나 하진 않겠습니다만 예. 본인도 이번에 법이 정말 생각보다 무섭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장님, 제가 이 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렇게 해놓고 나서 또 그 와중에 뭐 보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거 무슨 심리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는 모습과 자기의 마음의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서도 본인은 나는 예쁘다라는 거를 어필함으로써 사람들 관리는 하고 싶지만 그 마음속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죠. 좀 요즘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이어가죠. 총기 난동 빵이야 빵. 이게 무슨 일? 자,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노란색 옷 남성과 모자 쓴 남성 큰 소리로 막 다투죠. 자, 그런데 저 노란색 갑자기 모자 남성에게 뭔가를 겨누더니 아니 저 권총? 아니 이럴 수가. 철컥 장전하고 발사. 그렇죠, 비비탄 쏜 겁니다. 자, 그런데 황당한 이 총기 난사에 자, 이 주변 승객들 지금 웃으면서 자리를 피하고 있어요. 저 아저씨들 왜 저래 이러면서 말이죠. 자, 백 변호사님. 네. 1호선 최악의 빌런 그 단소 살인마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게 이제 비비탄이었으니 망정이. 네. 비비탄이라도 눈 맞으면 실명될 수 있어요. 가까이서 눈 맞은 비비탄도 생각보다 굉장히 아픕니다. 뭐 일단 저 비비탄이 이렇게 좀 발사할 때 좀 더 강하게 발사된 게 내부를 개조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개조했다면 저 자체로 앞에 특수상해 같은 것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은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코믹하긴 하네요. 그러다 보니 뭐 많이 웃으시긴 했던 것 같은데 예. 저 주변 분들한테 막 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웃고 넘어갈 정도의 사건은 아니고 전 최소한 양쪽 다 쌍방 폭행에 그리고 비비탄을 가까이서 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남성의 죄명은 특수폭행 일단은 상해까지 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 너무 불편하게 하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죠. 확 뛰어내린다. 자, 한밤중에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한쪽 다리 걸친 상태로 앉은 저 남성.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 남성의 다리를 힘껏 잡아당기고 있는데 하지만 계속해서 손으로 이 창문을 잡고 있으면서 내려갈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자, 승현님. 네. 역시 사반 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건데 이 상황 도대체 뭡니까 지금? 아마 최근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난간에 다리를 걸쳐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 극단적인 선택의 비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허위 또는 협박으로 이러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 관련 법제가 좀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보를 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소방이나 경찰이 출동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정말 저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이 동원이 되었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극단적인 선택 해서도 안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빙자한 협박과 허위 신고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이어갈게요.
자, 꽂히면 그것만 먹어요. 어떤 사연일까요? 네, 음식 하나에 꽂히면 질릴 때까지 그것만 먹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5년차 부부인데 이런 식성을 연애 때부터 알긴 했지만 그땐 장거리여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부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신혼 때 남편이 먹고 싶은 거 좀 해주려고 뭐 먹고 싶어 물어보면 삼계탕만 주구장창 외쳐서 한 달 내내 삼계탕만 먹은 적도 있습니다. 또 이들은 4년 전에 새우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우에는 4년째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일주일에 3번은 새우를 쪄먹고 구워먹고 튀겨먹는다고 하고요. 이번 주는 참고로 대패 삼겹살이라서 일주일 내내 삼겹살만 먹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실 골고루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식사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냐면서 아내를 오히려 이해 못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백 변호사님하고 승희 의원님, 나도 이런 식성이다. 저도 진짜. 이장현 기자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같이 드는. 진짜. 승희 의원님 어떤 거? 뭐 저는 수시세대로 바뀝니다. 요새 돈가스에 필이 꼽혀가지고 월화수목금 어제도 돈가스 먹었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뭐 되게 일반적인 일인가 봐요. 저는 혼자 살 때 많이 그랬어요. 혼자 살 때. 삼겹 뭐 이렇게도 가고 좀 많이 그랬죠.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도 약간 좀 비슷한 식성인데.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선영아, 진짜 너무한다. 이런 것 말이야.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 다른 집 여자들 붙잡고 한번 물어봐. 호강 날라리 났다고 욕먹어 이 사람아. 반찬 투정하는 인간들 얼마나 많은데 동그라미. 여기서 다행이다. 여기가 X구나. 좋습니다. 자, 다음은 호강 날라리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이젠 대패 삼겹살 기름 냄새만 맡아도 현기증이 나는데. 그리고 끼니 때마다 밥 따로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 아니? 근데 뭐 호강 X. 자, 우리 이거는 백 변호사님은 나중에 한번 들어보고요. 우리 승희 의원님부터. 뭐 남편이 좋아하는 거 먹으면 그거는 그냥 쟁겨 놓으세요. 쟁겨 놓고 남편한테는 그거 딱 한 상 차림 만들어 가지고 주고 나머지 따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생각 때문에 불편한데요. 그냥 남편은 남편 먹는 거 딱 하나에 뭐 삼계탕이면 이렇게 팩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7개 딱 사서 그거는 남편한테 다 주고 나머지 우리끼리 챙겨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남편과 더불어 함께 하려는 저 따뜻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창조를 했다라고 보니까요. 남편 그냥 따로 먹고 싶은 거 돈가스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튀겨주시면 됩니다. 에어프라이기로 튀기면 아주 맛있습니다. 예. 지금 이 채팅창은 상당히 좀 뭐 팽팽합니다. 자, 우리 소장님. 네, 만약에 그 음식을 매일매일 해달라, 뭐 새우찜을 먹는데 새우찜을 매일매일 부인한테 해달라 그러면 그건 문제거든요. 그냥 새우를 이만큼 사다 놓고 그냥 해 먹어라. 내지는 튀겨 먹어라. 아니면 그냥 한 번에 돈가스 이만큼 해놓고 그냥 데펴 먹기. 이러면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도리어 제 주변에는 남편이 매일매일 반찬을 새 거를 해달라고 해요. 아이고. 그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짜증스러운 일이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이렇게 똑같은 거 계속하는 건 그래도 좀 참아줄 만하지 않나. 그렇군요. 자, 우리 백 변호사님.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저 혼자 살 때 많이 그랬어요. 네. 혼자 살 땐 그래도 되죠. 혼자 내가 삼겹살을 먹고 싶건 삼계탕을 먹고 싶건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아까 승희 의원님이 그러셨잖아요. 저거 차려주고 옆에서 따로 또 차려 먹으면 되는데 그거 2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일단 2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이 남편 자세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매일 삼계탕이야가 아니라 어떤 때는 삼계탕, 어떤 때는 새우, 어떤 때는 대패. 요거 잘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걸 안 먹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의 불편까지도 고려를 하고 아이들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족을 이뤘으면 이 남편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남편의 이기심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좀 팽팽하지 않아요, 지금? 네, 아주 팽팽합니다. 일단 아마도 가정에서 요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화이트베어님 밥 해주기 편합니다. 박민영님 반찬 걱정 안 해도 되죠.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도김님은 삼계탕 하기 힘든데 차라리 라면에 꽂혀라 하셨고요. 치즈의 꿈님 저는 일주일 내내 고기만 구워요. 기름의 냄새에 미쳐버립니다 아이고야. 하셨고 경아님 한 가지 음식은 하는 사람도 질립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예. 남편분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댓글을 보니까 예. 사랑이 다 식은 분들이네요. 대부분. 뭐 저거에 대한 반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어. 예.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